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박은희입니다. 오늘은요, 새만금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제가 도시권에서도 대도시에, 그 대도시권에서도 중심지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어디가 대도시인지, 어디가 중소도시인지, 소도시인지 이게 많이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1차원적으로 그냥 도시의 형태를 갖고만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개발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할 때, 이 체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20개가 있다고 하면 그 20개 중에서 일부분, 딱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용도가 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입지를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용도로 설명을 좀 드렸더니 용도가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의 입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입지가 최고인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개발이 끝난 현재 도시가 형성된 곳은 눈에 보여요. 상권도 보이고. 그렇지만 신도시,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지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토지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최근에 와서 막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 주택이랑 그러다 보니까 여기 토지 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토지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투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것도 개발 도시에는 처음이고 신도시의 도시 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부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게 정말 입에 닳도록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도시 지역 땅을 사라. 근데 도시 지역 중에서도 또 이제 세분화 시키게 되면 대도시로 개발이 되는 곳이 있고 주변에 중소도시로 개발이 되는 곳이 있고 소도시가 개발이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사서 팔 타이밍이 될 때는 더 많은 인구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인구들이 축소가 되면서 오는 현상이 뭐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대도시로 몰리는 거예요. 주변의 대도시로. 생활권도 물론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일자리 때문에 주변의 대도시권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앞으로 신도시에 투자를 하더라도 새만금 부안에 투자를 하더라도 대도시에 먼저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산 투자 얘기했잖아요. 물론 난 대도시를 지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고 있는 이 타이밍에 대도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정말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투자하려고 할 타이밍에 대도시 지역에 땅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것들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말고 대도시 땅을 사셔야 한다는 거. 하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타이밍에 대도시 땅이 안 나오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거를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는 건 이 투자 지금 현재 새만큼 타이밍에는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갈아갈 수 있는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입장 아니면 여기서 수익을 내서 또 대도시 개발 지역에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를 때 이 시점에 같이 상승세를 타고 가면서 그걸 또 기회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점에 이렇게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근데 조금만 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게 되면 더 여러분들의 자산이 더 확장되고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타이밍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무엇을
저는 이제 물건을 다 보고 최고의 물건을 추천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물건이 다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받은 것만 보고 또 무엇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그날 물건이 최고의 입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을 먼저 드린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은 조금 제가 그 다음 타이밍에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것도 그 고객님의 복이에요. 지금 내가 살려고 할 때 이런 핵심 요충지에 대도시의 중심권에 땅이 나왔다? 정말 큰 행운이죠. 정말 복이죠, 복. 그래서 그 복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근데 도시권으로 큰 도시 중심권으로 갈수록 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했죠. 제가 도로 말고는. 그러니까 더 보고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게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의 투자 목적과 기간과 금액과 그 수익률을 원하시는 희망 수익률에 맞춰서 딱 그 조건에 맞는 땅을 먼저 추천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없으면 몰라도 있을 때에는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못할 그런 입지들을 추천을 해줄 때는 반드시 그걸 좀 존중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땅도 안 나오는데, 도시 지역의 건물지는 도로 붙은 땅들도 안 나오는데 대도시 지역의 중심지 상권에 기다리겠다고 맹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금 넣어놓고 저에게 계약금 넣어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회일 때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왜냐면 도시 요충지에 중심권에 있는 땅들은 저희 고객님들이 다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팔면 누구한테 팔겠어? 저한테 팔 거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팔자고 저한테 팔 거 아니에요. 팔아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또 내 안에 고객님들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투자 목적에 따른 고객님인데 제가 다시 추천해 드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이 없는 중개사분들한테 부탁해봤자 그분들은 그 땅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확률적으로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그 고객님들의 그 규제, 나는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규제를 다 정하고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적용이 안 되면 그 20가지 중에 하나, 두 개, 거기에만 이제 딱 초점을 딱 두시는 거거든요. 그 이상이 거 정말 많거든요. 투자할 때. 그리고 타이밍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요. 물건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또 매물량에 따라서도 좀 변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가를 신뢰하는 그런 입장에 고객님께서 말한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고 도로가 있다고 하면, 정말 도로랑 계획도로가 있다고 하면 좀 믿고 신뢰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금액이 소액일수록. 그래서 전략적인 투자 방식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땅들을 소개를 시켜줄 때 그 땅들을 확보하면서 언제든지 또 살 수 있는 땅들은 충분히 제가 그래서 지금 아니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정말 몇 프로 안 되는 이 진짜 0.01%도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요충지에 중심권의 땅들은요, 여러분 이젠 진짜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살려고 할 때 그 땅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몰라보면은 더 안타깝죠. 더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만 도시지역이 땅이고 도로가 있고 계획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신뢰하시고 한번 전문가를 조금 더 입지 투자를 하는 전문가를 조금 더 존중하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아야한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상황 보지 않고 똑같이 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고 이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 하는 거 알죠?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 진짜 그래서 무슨 말을 아이들 앞에서 물도 못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시가징의 중에서 지금은 기억 니은을 갖고 유튜브에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억 니은 갖다가 제가 가나다라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가나다라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하겠죠. 그죠? 문장을 하고 돼서 문장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문장 내에 내포해 있는 뜻과 의미까지 해석을 해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과 의미까지 해석하는 게 입지 단계라고 하면 문장 단계가 용도 단계예요.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지금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는데 기억니은을 아직 그러니까 듣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 들은 거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걸 진짜 경험하고 아는 거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 듣고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경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 아무리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려야지 더 깊이 있게 문장의 뜻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어려워하고 힘들어와요. 되게 많이. 그래서 그 내포된 뜻까지 입지랑 용도까지 다 볼 수 있고 그 또 타이밍에 따라서 꼭 유념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적용을 해드릴 때 조금은 이렇게 전문가를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당에 도로나 계획도로가 있을 때 그렇게 서류로 확인됐을 때는 믿고 신뢰하고 가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타이밍이 저는 물건을 다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고객님은 이 물건 말고 또 무슨 물건이 있겠지 하고 보시는 거고 완전 틀리죠. 물건을 다 보고 나서 이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항상 숲에서 보고 나서 이게 최고 이 타이밍에 이게 최고라고 권해주는데 고객님들은 이게 숲을 다 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나무 하나를 보니까 더 좋은 나무가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조건이 없을까? 이렇게 따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님 물량이 없을 때에는요 정말 제가 얘기한 거죠.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이면서 그 도로나 계획도로가 있는 땅이면요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요충지 입지는요 정말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얘기 드렸는데 또 안타까우니까 계속 반복되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도시 지역과 주변의 중소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지도를 보고 간단히 한번 다른 도시로 갖고 예를 드릴게요. 제가 왜 새만금 부안을 갖고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안 드리냐? 그 지역을 그냥 도시와 소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해드리는 것이 다가 아닌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도시에 이상한 데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대도시의 신도시 개발지가 아니라 현재 개발이 돼 있는 도시일 수도 있고 주변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요충지가 아닌 땅을 살 수도 있고 정말 의외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안 해드리는 것이 다른 의미나 의도는 없어요. 제가 또 이렇게 상황 설명하다가 살짝 비춰줄 수는 있지만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대도시를 사야 하는지는 알겠죠, 고객님? 어차피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도 대도시 지역을 사야 하고 대도시 지역 중에서도 중심상권을 사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고객님. 자, 일단은 지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근처에 광주예요. 좀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광주 지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 여기가 지금 중심권이죠. 중심권에 보면 핑크색이랑 노란색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녹지로 주변을 이렇게 도시지역 자연녹지로 도시지역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녹지에 투자하셨다가 이것도 도시지역 땅이라고 자연녹지를 하셨다가 국가에 수용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다른데 이런 지역들은 노란 땅들이랑은 벌써 개발돼서 분양도 다 끝나고 막 하는데, 내 땅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는요, 내가 투자하는 그 당시에 확실해야만이, 확실하고 안전한 거지,
내가 투자할 때 여기가 주변이 터지면 도시지역이 팽창돼서 개발이 포화가 되면 내 것도 될 거야. 될 수도 있다. 우리 아니면 자식 때까지 빚보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식 때까지 빚보는 땅을 사시게 되면 안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은 그래도 농사라도 졌기 때문에 개인들이 농지를 사고 있다가도 그 농지도 가격이 올라갔던 사례도 있는데 지금은 모두 다 기술로 짓고 스마트팜으로 건물로 짓기 때문에 공간이 농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도 가격이 하락이 되지 오르지 않는 그런 지금 다른 지역들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본 게 뭐가 있냐면 상업용지 오래된 지역이 상업용지인데 그린벨트, 아니 그린이라 공원 시설로 바뀌어서 종 하향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국토 땅의 쓰임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이 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젠 제가 건물들 크게 짓는 거는 크게 져야 하는 입지에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소평수가 인기가 있지 큰 평수들이 인기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 공간들을 차지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하고 막 난 200평, 300평, 500평 아니면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4차 산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양의 시대가 끝났어요. 질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질. 그러니까 양의 시대는 끝났고 그 질의 가치의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자꾸 양으로 갖다 대시게 되면 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꼭 유념하시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딜하기가 제일 편하대요. 그냥 가격만 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해서 가격만 싸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이거 투자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투자에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줘야 돼요. 우리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게 안전한 거고요. 합리적인 비용을 주고 사고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된 수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게 원금 사수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 이 주변에 이렇게 도시 주변에 자연녹지로 있고 그 주변에 보면 갈색으로 계획관리 지역이 듬성듬성 있죠. 자, 제가 얘기를 하니 도시 중심권으로 가야지 도시 바깥으로 갈수록 어때요? 인구 밀집도랑 용적률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자들이 줄어들어요. 기호가 떨어지는 거죠. 특정 인물들이 가서 도시 외곽지를 땅을 사는 거지. 그 되게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나 돈 벌려고 하시는 분은 도시 중심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 때만 생각을 하는 것이 팔 때 생각하면요 절대 그 땅 안 사죠. 왜 3년 5년 도로 났을 때만 봐도 주변에 도심권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막 지어지고 있는데 내 땅은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때 보고 후회하면 뭐하나요? 그래서 팔 때 3년 5년 때 이 땅에 도로가 나고 어떻게 형성이 될 건지를 조금 더 보시고 땅은 돈 되는 땅은 최고의 조건은 뭐냐면 인구가 밀집지야 아니야 요거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인구도 대도시에 많지 소도시에 있지 않잖아요. 소도시 중도시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구도 가장 많은 도시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도 대도시를 찾으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 광주는 이미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 곳이라서 개발하는 도시는 아니라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신도시라고 했을 때 소도시나 중소도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 도시 보이나요? 여기에도 핑크색이랑 노란색 다 있어요. 그러죠? 여기에도 저 보시면 주변에 이게 월야면도 도시권 형성이 돼 있죠. 여기 나산면도 그렇고 논산면도 그렇고 다 이렇게 주변에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쬐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도시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을 투자해야 할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될수록 땅의 가격이나 수요자가 넘친다는 거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죠. 부르는 게 돈으로 내가 갑의 입장에서 팔 수가 있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희미하게 멀리만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게 새만금에 조금 줄일게요. 새만금에
지금 뭐 여기 군산이고요. 여기가 김제 라인이고요. 여기 부안 라인입니다. 부안 라인을 한번 보면 크게 신도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주변에 중소도시가 쬐끔하게 있죠. 소도시죠. 중소도시도 아니고 소도시. 그럼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겠는가?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대도시에도 지금같이 이렇게 물건이 없을 때 또 대도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타이밍상 전략적이진 않아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에 따른 입지에 따른 조건에 입지에 따른 그 추천 매물을 우량 매물을 선별하는 우선순위를 항상 선별해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선택할 때 우선순위 가장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땅은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들은 분명히 기회는 계속 올 수가 있어요. 드물지만 올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들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경우를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기다리고 계시고 그걸로 땅값을 올리고 계시면 제 고객님들이 요충지를 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충지만 하니까요. 대도시 중심권에 요충지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 뭐 변수가 왔을 때에는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최고의 도시지역에 또 그 다음 조건을 가장 매물이 좋은 것으로 갖고 계시게 되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낮추고 내가 지금 현재 오늘의 기회를 꼭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매물량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다린다라는 게 아주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안 나와요. 지금 도로 보상 끝났죠. 이제 눈으로 드러나서 도로 공사해봐요. 그럼 더 안 나오거든요. 더. 그러죠? 그럼 조금 더 지나면 또 건물 짓잖아요. 그러면 더 안 나오고요. 땅 주인들이 지금 개발되는 걸 보고 도로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안 내놓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제 저번부터 자산 관리했던 분들이 이제 어떤 변수에 의해서 뭐 어떤 상황들이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돈을 같이 매일매일 오르는 이 타이밍에 불려가면서 환승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의 기회에 가장 귀하고 지금 아니면 이때 아니면 못 사는 땅이 나왔을 땐 그 땅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타이밍에 맞는 타이밍을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입지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타이밍과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좀 마련을 했어요. 어떻게 오늘 대도시, 도시 중심권에서도 소도시 중심권이 아니라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개발 지역에 대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중소도시나 소도시보다. 그리고 그 대도시의 중심권을 확보를 하고 그 땅이 없을 때에는 타이밍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땅만 계속 언제고 저째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땅값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오를 때에는 비효율적인, 왜냐면 그 땅이 나왔을 때 내 돈을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돈을 같이 불려가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다 얘기는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죠. 내가 원하는 희망 평수는 200평, 500평 건물이랄지라도 지금 내 형편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불려가는 거라고요. 처음에 내가 200평, 500평 못 샀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에 200평, 500평 갖고 있으면 뭐예요? 입지가 정말 탁월한 곳에 최상의 입지, 요충지에 중심 상권에 내가 20평, 30평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드려요. 그게 바로 똘똘한 땅 하나예요. 평당 1억씩 갈 수 있는 땅이 좋겠어요. 평당 그냥 뭐 한 500, 800, 1000
여기에서 머무는 땅이 좋겠어요? 근데 고객님들 그 부분까지 다 전문가들은 입지 분석을 해서 타이밍에 따라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진중하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날그날의 기회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못 사는 땅, 지금 아니면 못 사는 땅을 꼭 확보하시고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단기간에 최대의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그것을 처음에서 끝까지 함께 해드리는 게 바로 부동산 자산관리사가 하는 일인데요. 물론 관리하는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상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를 확보를 해서 대물림에서 나 때도 편하게 살고 내 자식 때도 내 노후도 내 미래도 다 이렇게 평안하게 하면서 내 노후 내 자녀들까지 삶도 편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최상의 입지에 최상의 조건을 확보를 해서 적은 평수여도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조금 평수를 늘리겠다고 중심권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실 걱정해야죠. 상권 이동하는 거 걱정해야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다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뭐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요충지에 아닐 때는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상의 하에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아주 해서 정말 요충지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드리니까요. 조금만 이렇게 본인의 규제와 원칙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왜냐면 어떤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 말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말들 그 전에는 미처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 드렸던 부분인데 상황과 땅의 입지에 따라서 해야 할 말들이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마치 뭐 믿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고 그 땅의 입지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저의 방향은 자산관리 방향은 먼저는 임대 수입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삶을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4차 산업 시대의 키워드들이 정말 다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이잖아요. 저경기, 저성장에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저성장 시대에 저성장의 저일자리니까 저소득에 저금리에 그러니까 투자할 곳도 없을 뿐더러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시대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회마저도 없는 그 시대가 4차 산업의 시대예요. 아주 특별한 기술, 4차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외에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 딱히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할 때 정말 임대 수입을 정말 핵심 지역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수도를 만들어서 제2의 강남으로 자리 잡고 1위를 땅값이나 집값에 1위를 탈환하면 절대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지역도 탈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로 하나만 나더라도 주변의 땅값들이 오르는 가격들이 평균가가 있어요. 공항 하나만 들어와도 평균가가 20% 정도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는데 새만금은요 항만, 공항, 철도, 도로가 동시다발로 들어오고 있고 이게 다 키워드 내용들이 뭐냐면 스마트 도시도 세계 최고예요. 최초예요, 최초. 세계 최초의 스마트 수변 도시인 거고요. 또 방조대도 세계에서 가장 길고요. 신항만도 세계 지금 아시아권에서 수심이 가장 깊고요. 또 해상 케이블도 지금 국내에서 해상 케이블은 가장 길고요. 뭐만 하면 이 개발된 매립된 면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최고예요.
최고의 면적에서 예산 집행도 대한민국에서 21조의 당군인의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것도 또 새만금인 거예요. 모든 것이 최고, 최상, 최초 다 용어를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최첨단의 하이퍼루퍼라는 신교통 진공으로 통해서 가다 보니까 속도가 1220km죠. 그렇게 빠르게.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20분 정도면 가는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최첨단 미래의 핵심 또 그 교통수단이 새만금의 최적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새만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에 뭐 어디 항만 하나 생기는 거, 그냥 똑같은 수심에 항만 하나 생기는 거, 국제 도시 하나 생기는 거, 어떻게 국제 도시하고 산업 도시 하나, 첨단밸리 이런 그 산업 단지 하나하고 어떻게 경제 수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규모 자체도 틀리고요, 예산 자체도 틀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베스트를 찾아내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에서 현재 개발된 도시가 아니라 개발이 될 신도시에서도 가장 크게 대도시로 개발될 지역이 어딘지, 그 지역 중에 가장 요충도로의 중심지가 어딘지, 중심 상권이 되고 인구가 최대로 밀집될 수 있는 조건이 어디인지 그 지역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 지역에 있고요. 도시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또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고, 타워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업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업무와 상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타운들이나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가 될 수 있는 입지가 있고, 그 입지에 따라서 제가 똑같은 돈에 똑같은 일종을 샀는데 결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바로 저고 이런 전문가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개발지 토지 투자의 전문가는 부재인 상황이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답 나오세요. 물어보시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시는데 혼자 생각하시면 얼마나 답답해요. 더 답답한 건 주변에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더 답답한 거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 개발지만 토지 투자 국가가 개발하는 것만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요. 물어보시면 답 나오니까 언제든지 용기 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고요. 기원하겠습니다.